자, 이 파트를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에요. 이 파트. 그래서 몇 프로를 부가적으로 징수하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돼, 이거는.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죠? 그럼 농특세는 뭐야? 옛날 취득세 표준세율이 2%잖아. 2%에 20이 아니라 10%를 붙습니다. 근데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역시 농특세가 20% 붙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 이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따로 내야 된다. 여기에 10%는 뭐다? 취득세액, 납부세액의 10%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다? 이제 표준세율 2%죠? 뺀 세율을 적용해서 몇 프로가 붙는다? 20%. 그래서 율을 봤을 때는 다 20%야. 다 20%인데 딱 하나 이에만 10%다. 농특세는 취득세액, 납부세액의 10%가 붙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자, 등록면허세도 봐. 둘 다 붙는데 등록면허세 20%는 납부세액입니다. 그러니까 농특세는 뭐다? 감면받아. 그럼 감면받으면 등록면허세는 없어. 이 중에 20%는 농특세. 그래서 농특세 20%는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지방교육세 20%는 등록면허세 20%는 납부세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죠? 납부세액의 20%. 농특세도 뭐다? 납부세액의 20%. 그리고 양도세. 요거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다. 그래서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어. 그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내용. 자, 그럼 취득세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자, 갑돌이가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습니다. 소유권이죠? 자,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 1억에 몇 프로? 4%. 세율이 4%. 그럼 얼마야? 400만 원. 이게 취득세라고요. 1억에 4%. 어? 그럼 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옛날에는 취득세가 200이고 등록면허세가 200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2% 따로따로 하다가 소유권을 합쳐서 4%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4%는 본세를 합친 거야.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뭐다? 등록세를 합쳐서 과세한다고요. 11년 1월 1일부터. 그럼 뭐만 합친 거야? 본세만 합친 거야. 합쳐서 2%, 4%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 함께 냈을 때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냈고 여기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냈다고요. 이거는 옛날 방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일단은 1억이잖아. 그럼 취득세가 2%죠? 2%. 그럼 얼마 나와? 200만 원. 자, 이 녀석의 몇 프로? 10%. 10%. 그럼 20만 원. 이 애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에 10%가 붙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했다고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1억에 2%죠? 그럼 2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여기다 이제 몇 프로가 붙어? 20%.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그러면 이제 얼마 나오는 거야? 40만 원. 이 애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야.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 은행에. 이렇게 해서 은행에 얼마 내야 돼? 460만 원. 그래서 거래 금액의 4.6%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46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10%는 어떻게 계산했어? 취득세 표준세율 2%에 10%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농특세 20%는 표준세율이 4%잖아. 그죠? 4%에서 2%를 뺀. 그럼 2%에 20이 붙는 거예요. 그럼 농특세 10%는 2%에 10%가 붙은 거라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2%에 20%가 붙였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4%로 바뀌었죠? 4%에 2%만 적용하는 거야. 2%에 10. 그럼 4%에서 2%를 뺀 2%에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10% 어떻게 붙었어? 2%에 10%가 붙는 거예요. 표준세율. 그럼 이쪽은 2%를 빼야지. 4%면 2%를 뺀 2%에 뭐다? 20이 붙는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 이제. 농특세가 또 붙잖아요. 감면받았어. 그러면 20% 농특세가 붙어. 자, 제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억짜리죠? 이거를 법에 의해서 50% 감면받습니다. 감면받는다고요. 그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 그럼 50%면 5천만 원이죠. 감면받았어. 여기에 그 대신 20%를 뭘로 붙는다? 농특세. 그럼 이쪽도 이제 얼마 갖고 계산하는 거야? 5천. 그럼 금액이 달라지겠죠? 금액이 달라지는 거야. 절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 법조문을 알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하지 말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제가 왜 계산했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또 뭐다? 감면받으면 역시 감면세액이에요. 이렇게. 농특세. 이거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하나씩만. 자, 이게 어디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한 장짜리에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습용으로 한 장짜리 핵심 정리 1을 보고, 이거는 핵심 정리 2예요. 2. 꼭대기 2라고요. 꼭대기. 핵심 정리 2잖아. 이거 솔직히 일주일 만에 처음 보진 않겠죠, 이거? 뭘 자랑이라고 처음 본대. 이쪽은 낼름낼름 답도 잘해. 이런 분들이 신랑 앞에 사랑을 받아. 우리 집 사람은 별명이 곰이야. 답답해.
사람이 있잖아요. 남남끼리 만나서 상대방 대화할 때는 좀 안 된 것도 웃어주고 이렇게 낼름낼름 답변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은 딱 옳은 것만 답을 해. 틀린 거는 틀렸다고 꼬박꼬박 얘기해. 자, 이 페이지 봐요. 이 왼쪽이 제목입니다. 왼쪽 가운데 부가세 나와 있네. 이걸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부가세. 왼쪽 찾았어요? 이 페이지? 아이고 페이지도 못 찾니 진짜. 아 여기가 이 페이지잖아. 뒤에 페이지는 아래 있어요. 아래. 어느 학원 가도 이거 찾는데 3일 걸려. 참 미치겠어요. 다른 과목 어떻게 공부하는지 참 신기해요. 자, 왼쪽이 제목이잖아. 가운데 부가세는 납부세에게 곱하는 게 있고 감면세에게 곱하는 게 있어요. 왼쪽 찾았어요? 네. 자, 그럼 취득세는 나왔잖아. 농특세 10%는 뭐의 10%야? 2%의 10%가 붙는 거야. 찾았습니까? 그 다음 아이고 아직도 못 찾네. 참 희한하네. 아 진짜 이거 강의를 왜 했나 내가 참.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찾아요. 힘내세요. 여기서 출제 다 된다고요. 결론은.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는 뭐의 20%야? 2%를 뺀? 왜 2%를 빼? 위에서 2% 적용했으니까. 그 다음 감면세에게는 역시 농특세 몇 프로가 붙어? 20%가 붙어요. 그럼 위에 숫자가 달라져요. 그럼 취득세 끝났잖아. 그 다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는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에게 20%가 붙는 거야. 왼쪽이 제목이에요. 농특세 20%는 뭐에 붙어? 감면세에게 20%가 붙는 거예요. 왼쪽 보고 세목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20%. 뭐의 20%야? 납부세에게. 왼쪽이 제목이에요. X가 뭐야? X는 감면세에게는 안 붙어.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그리고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어떤 용어를 써? 병기세.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서가 날라오죠? 병기세. 강론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리고 종부세. 농특세 20%는 뭐에 붙어? 납부세에게. X가 뭐야? 감면세에게는 안 붙어요. 매년 내는 세금. 그 다음 양도세. X가 뭐야?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 그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 그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야. 그럼 10%. 납부세에게 10%는 뭐가 붙어?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X.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어. 그럼 농어촌 특별세 20%는 왼쪽 뭐에 붙어? 감면세에게 20%가 붙는 거예요. 그럼 X는 뭐다? 납부세에게는 뭐가 붙어? 항상 10%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XXX가 3개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자고요. 근데 이거 했잖아. 자, 칠판 봐요. 이제 응용 가야 돼요. 자, 취득세 납부할 때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죠? 그럼 이럴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련된 조세라 그래요? 취득,
관련된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취득 관련이잖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세금 5개를 취득 관련, 매년 내는 보유 관련, 한 번 내는 양도 관련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취득, 보유, 양도. 그럼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세와 함께 내지? 함께 내니까 이거는 뭐다? 취득 관련이란 얘기를 씁니다. 같이 납부하니까. 이럴 때 지방교육세, 능톡세도 뭐다? 취득 관련이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세 따라 같이 간다고요. 이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 관련, 이럴 때 농특세는 양도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취득세와 같이 내면 무슨 관련이라고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보유 관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취득 관련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럴 때는 뭐랑 관련? 취득 관련. 이럴 때는 보유 관련. 이럴 때도 보유 관련. 본세랑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취득, 보유, 양도. 고로 이제 정리 들어가요. 고로. 자, 농어촌 특별세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취득 관련, 이럴 때도 취득 관련, 이럴 때는 보유 관련, 요럴 때는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이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자,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랑 같이 내니까 취득 관련. 이럴 때도 무슨 관련? 취득 관련. 그럼 요럴 때도 무슨 관련?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서 취득, 보유만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가 답이야.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거를 관련 있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취득, 보유, 양도 나왔네. 부동산 활동. 자, 활동이라 그래요. 부동산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것도 경제활동 단계가 하나다. 취득활동, 즉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이거는 세법에서 8번 출제가 됐어. 이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이거 점수 주려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기초. 취득농면허세는 오로지 무슨 활동이야? 취득활동.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단계. 그리고 종부세도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하나씩만 걸쳐 있죠? 하나,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식이라 그래. 오로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 오로지 보유할 때만 내는 거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이렇게. 상식에 그럼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관련이 있어요. 그 지방교육세도 뭐다? 보유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아까 증명했어요. 부가세로.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다 관련이 있어. 취득할 때 함께 내고 보유할 때 함께 내고 양도할 때 함께 낸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이제? 뭐가 있어?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의 몇 프로? 항상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항상 소득세 낼 때 소득세의 10%는 필수가 무슨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소득세는 왜 보유야? 임대하잖아. 그 임대하면 사업자죠?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10%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는 개인. 법인은 출제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 사업자가 처분합니다. 사업자가 처분해. 매매업자가 처분하면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역시 10%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야?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중에 내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보유, 양도만 관련 있는 세금이다. 취득 단계는 소득이 없잖아요. 임대 중에 소득이 생기고 처분 중에 소득이 생기죠? 자, 그 다음 인지세. 자, 계약서 쓸 때 인지를 첨부하죠? 그럼 소유권을 사고 팔 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쓴다. 그때 인지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 인지세야.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사고 팔 때. 그래서 소유권을 얘기할 때는 인지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만. 사고 팔 때. 근데 여기도 들어가. 보유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은 원래 이해하고 이해만 나와. 소유권일 때. 그럼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를 물어볼 때는 인지세도 보유에 관련이 있어요.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사고 팔고. 소유권 이외를 물어볼 때는 역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봤어요? 받아봤어 거기? 받을 때 은행에서 무슨 등기 설정해요? 근저당 설정 등기 하잖아요. 집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근저당 설정 등기 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인지를 첨부합니다. 은행 반, 대출 받는 자 반반씩 내. 알아들었어요? 대출 받을 때 대출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 즉 근저당권 설정할 때도 인지세를 내야 됩니다. 은행 반, 우리 반.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둬요. 결국 인지세도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팔고 그럼 소유권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유할 때 부동산을 보유하고 은행 대출 받으면 인지 첨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출제된 거네요. 자, 한 장짜리로 한번 봐요, 또. 한 장짜리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포인트가 2페이지. 2페이지 왼쪽이 항상 제목이에요. 항상 왼쪽을 뭐가 붙어 있는지 잘 봐야 돼. 2페이지 부가세 아래 왼쪽.
자, 취득 보유시.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이거 취득 보유. 이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 왼쪽 찾았어요? 그 다음 보유양도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취득양도,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사고 팔고 뭐를 찍어? 인지세. 인지세야. 그러나 보유할 때, 소유권이 아니죠? 보유할 때,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도 이거는 보유 상태죠? 인지를 첨부합니다. 은행반, 우리반 부담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사고 팔고. 취득양도.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보유양도.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다 관련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알아들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몇 번 출제됐다고요? 8번 출제됐어. 왜 출제해요, 이거? 점수 주려고. 그냥 맞출 거는 맞춰야 돼.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항상 지방세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원칙이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 단 뒤에를 조심해야 돼.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사용하는 세금이다? 특광도세. 힘센 자가 사용합니다. 권한이 많은 자가. 세금이 많이 들어와.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사용하는 세금이야? 자치구. 도구. 뒤로 읽으면 뭐다? 도구세입니다.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사용해? 도지사 또는 구청장. 도구.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우리의 도구는 뭐가 있어요? 집구석에. 효자손. 배우자가 등 긁어주나요? 나는 한 번도 등 긁어주는 거를 못 받아봤어. 신혼 때는 좀 여러 번 긁어주더니 애 하나 낳고 보니까 애 키우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경 쓸 필요도 지가 알아서 도구로 긁어야 돼. 등. 자, 그 다음 재산세, 소재지.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 구. 항상 구는 자치구예요. 선거에서 뽑는다. 이게 지방세야. 그럼 국세는 자 거주자를 물어볼 때는 주소가 있잖아. 주소지로 갑니다. 세무서.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가 아닌 장소는 뭐다? 소득이 발생한 장소 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로 주소지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관할 세무서로 가고. 자, 그 다음 법인은 출제 제외. 법인은 볼 필요 없어. 그래서 국세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지 정리하고요. 이거 딱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 장짜리에? 잠깐 내가 안 보면은 절대로 한 장짜리 안 보더라고. 꼭 일주일 만에 보려고 그래. 자, 1페이지 꼭대기. 1페이지 꼭대기. 자, 왼쪽이 제목. 뭐라고 나왔어? 납세지. 왼쪽 봐요. 1페이지 꼭대기. 찾았어요? 그럼 꼭대기 세금의 종류가 5개 쭉 적어 있어요. 5개 쭉 적어 있잖아. 순서대로. 자, 취득세는 어찌고 저찌고 뭐다? 취득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 특광도.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도구. 재산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시군구. 단. 특별시는 서울이죠.
특별시는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공동 과세한다는 세금입니다. 특별시세. 그럼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특별시세가 아닌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돛세가 아닌 세금은 뭐가 답이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돛세가 아닌 답은 재산세가 답이죠. 이렇게 세 번 물어봤다고요. 한 지문. 그 다음 국세잖아. 국세는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 양도소득세 국세는 거주자는 어디로 들어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갈 수가 없어요. 즉 소재지 등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소득이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딱 끝났잖아. 정리 한 장으로.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여기는 참 수업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이 여자분들이 기본이 돼 있어. 다른 학원 가면요, 싸가지가 액수. 진짜야. 별 여자들 다 있어요. 그리고 별 남자들 다 있어. 어느 조직사회고 남녀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일부 그룹이 있다고요. 저기네 강의하는데 어떤 아줌마 매일 이 앞에 앉아. 이렇게 매일 먹을 거를 갖고 와. 여기 놓지 않고 교수실에 딱 갖다 놓고 가. 근데 아줌마들이랑 싸워서 승질나 싸워서 이제 왕따 당한 거야. 지난주에 가니까 아줌마가 안 보여. 매일 이렇게 먹을 거 갖고 와서 왜 싸움박질하냐고.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싸움박으니까 수준이 낮은 거야. 수준 차이가 약간 있어요. 뭐 인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수준이 있어요. 수준. 레벨류가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기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자, 공부합시다. 자,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이번에는 납세자로 가는 거야. 납세자. 자, 그럼 납세자는 두 가지로 나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눕니다.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리고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납부를 보증선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예요. 취득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 취득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잖아요. 그럼 재산을 보유했으면 재산을 소유한 자. 이렇게 팔았으면 양도자. 양도한 자. 이런 자를 본래의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그 다음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자. 공동 책임을 지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연대라 그래. 연대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연대는 연대 규정이 있으면 고지서를 각각 보내. 고지서를 각각 보냅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에도 보내고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도 보내. 고지서를 각각 보내. 연대는 무서워. 그 다음 제2차는 뭐다?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 내서. 이게 무슨 뜻이다?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더라도 모자라. 그래서 가름해서 대신해서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를 제2차입니다. 그럼 연대가 무서운 거예요? 제2차가 무서운 거예요? 연대가 무섭지. 무조건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내면 돼. 근데 제2차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만 대신해서 납부 의무를 대신을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가름이라 그래. 못 알아듣게끔 가름이라고 적어. 법에서 대신. 그 다음 세금 뭐다? 납부를 보증선자 이런 거를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 다음 징수의무자는 국세는 뭐야?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자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세자. 납세자는 두 개를 다 합친 겁니다.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지는 자를 말한다. 요거.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 용어입니다. 징수하여 납부를 지는 자, 이에 합쳐서. 자, 주의해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요것만.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하여 납부를 의무를 지는 자, 징수의무자를 제외해서 쓰는 용어예요. 용어 정리 잘 하라고요. 자, 요 정도. 됐어요? 자, 징수의무자.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특별징수.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징수 편의자가 징수한 다음 대신 납부하는 거야.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뭐다?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어떤 용어가 나와? 징수 편의자가, 징수할 여건이 있는 편의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 이거를 징수 의무자. 그래도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자, 잘 봐요. 자, 회사를 다닌다. 급여. 자, 회사를 다녀.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잖아요. 그럼 급여는 누가 주는 거야? 회사가 주는 거야. 회사를 뭐라 그래요?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럼 월급 줄 때 뭐를 띄고 줘? 법에 의해서 소득세 얼마 띄잖아. 근로소득세 띄고 주잖아요. 띄고. 근데 자, 소득세 띄고 줘요. 근로소득세? 그럼 여기다 또 띄는 게 뭐야? 10%. 뭐를 또 띄어? 항상 소득세의 10%는 뭐다? 따라다니는 세금은 필수야. 지방소득세 띄고 주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소득세는 국세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뭐 한다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이거를 용어가 달라. 특별징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소득세 띄고 주잖아. 회사에서 띄고 주는 거 원천징수 하잖아.
그럼 원천징수한 세금에 또 몇 프로를 무슨 세금으로 띈다? 지방소득세. 그럼 지방세니까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다. 그럼 이 용어를 뭐라 그래요? 이거 나왔잖아. 징수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한 다음 회사를 얘기합니다. 대신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란 용어를 써요. 항상 세법을 배울 때 뭐다? 소득세에 무조건 몇 프로가 따라붙는다? 10%는 지방소득세. 이게 기초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지방소득세.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 어디서 물어봐 이거?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 좀 하고요. 자, 과세기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과세기간. 자,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 기간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야?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할 기간이 1년이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1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까지는 12월 말 안 씁니다. 사망일까지만 세금 계산하고 출국하면 출국일로도 법인세 이런 시험에 안 나와.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간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이런 건 상식이니까 안 물어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기간이란 용어가 존재하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낼 의무가 뭐다? 성립한다. 성립식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거 3번 출제됐어요.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말일날 연말에 정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도 매달 월급을 원천징수 당하죠? 지방소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그건 결정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일날 연말 정산합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말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성립해서 연말 정산이 들어간 다음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직장 다니는데 다 통장으로 입금되죠? 셀러리맨들은 속일 수가 없어. 근데 뭐는 약간 속일 수 있어. 연말 정산할 때 돌려받는 세금. 머리가 나쁜 여자는 그걸 몰라. 잘 몰라. 머리가 나쁜 배우자는. 그래서 그거를 연말 정산했을 때 돌려받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남자나 여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몰라. 그냥 월급 들어오면 친구 앞에 막 자랑해. 100% 다 갖다 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강사들은 돈을 좀 띵겨. 특강할 때가 있어. 특강할 때 조금만 갖다 줘. 나머지는 다 그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저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한 50만 원 모아놨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 만나잖아, 가끔 가다. 딱 보니까 내가 회비가 3만 원이야. 그럼 딱 봐서 1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상황 봐서. 그래서 갈 때 딱 3만 원 줘, 회비. 그럼 10만 원 달라 그러면 주긴 줘. 좀 눈빛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은 카드를 긁으면 안 되냐. 그럼 카드로 긁으래. 그래서 카드를 19만 원 긁었어. 나중에 날라오잖아. 19만 원.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디다 썼냐고 꼬치같이 물어봐. 그래서 그렇다고 노래방 갔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참 남자 살기 힘들어요. 노래방 6명이 가면요. 도우미 한 명 깜짝 놀랐어. 나 15년 만에 노래방 한 번 가봐서 잠실에서 만났는데, 그 녀석이, 도우미 1시간에 얼마에 좀 부르는데? 그건 옛날이야. 그만, 이제 주말에는 비싸. 주말에는. 자관, 비싸더라고. 그래서 4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절반을 부담했어요. 절반.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